최근 국제 금값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하락일까요? 아니면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신호탄일까요? 오늘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게 과연 기회일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차트 한번 보세요. 불과 3주도 안 돼서 온스당 5,380달러, 사상 최고점에서 4,490달러까지 무려 16%나 급락했습니다.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크게 떨어진 거예요. 정말 단기간에 엄청난 하락이죠. 아니,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라는 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는 걸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. 근데 사실 전문가들은 이걸 패닉으로 보지 않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어요.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.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러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거죠. 그 결과 미국 달러가 강해졌고요.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떨어지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.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변동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싹 다 비교해보고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전략은 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5가지 경로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각각의 장단점이 정말 뚜렷하니까요.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.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입니다. 여러 장점이 있지만요. 이 방법의 모든 걸 압도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비과세입니다.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다음 내용 보시죠. 네, 보세요.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금을 사고 팔아서 얻은 수익에 세금이 한 푼도 없고요. 수수료도 0.2%대로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. 1g, 그러니까 몇만 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이죠. 장점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. 세금 없고 수수료 싸고 이건 뭐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.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. 따로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좀 있고요.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 계좌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. 자, 두 번째 주자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죠. 바로 ETF, 상장지수펀드입니다. 이 방법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유연함과 편리함이죠. 금 ETF는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연금저축이나 ILP 같은 절세 계좌에 담으면 세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고요. 그게 아니라면 그냥 쓰던 주식 계좌에서 바로 매매하면 되는데 이러면 수익의 15.4%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 거냐 아니면 그냥 편하게 바로 투자할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세 번째는 골드뱅킹입니다.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? 우리가 늘 쓰는 은행 앱으로 금을 사고 파는 건데요.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문턱이 낮은 방법일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.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골드뱅킹은 0.01g, 그러니까 몇백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서 맛보기용으로는 정말 좋은데요.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, 이른바 스프레드가 1~2% 정도로 사실상 수수료가 꽤 비싼 편입니다. 여기에 수익의 15.4% 세금까지 내야 하니까 이걸로 본격적으로 돈을 불리겠다? 그건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. 네 번째는 가장 원초적이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. 바로 골드바 같은 실물금을 내 손에 쥐는 겁니다. 이건 단순 투자를 넘어서 시스템 위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실물금 투자의 가장 큰 허들, 바로 이겁니다. 구매하는 순간 부가가치세 10%를 내야 해요. 다시 말해 사자마자 마이너스 10%에서 시작하는 거죠. 수익률만 보면 가장 불리해요.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정말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? 그때는 이 골드바만큼 든든한 게 또 없겠죠. 자, 좋습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들을 이제 한눈에 쫙 펼쳐놓고 뭐가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게요. 이걸 보시면 아마 머릿속이 딱 정리되실 겁니다. 이 표 하나에 오늘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자, 같이 한번 보시죠. 순수하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. 그럼 당연히 수익 과세 칸을 봐야겠죠. KRX의 비과세 눈에 확 들어오죠. 반면에 수수료를 보면 와, 골드뱅킹이랑 실물금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바로 보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봐야 할 항목이 달라지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 표를 봤으니까 뭘 해야 할까요? 네, 바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죠.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뭐지? 첫째, 나는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게 최고다.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이 KRX 금시장입니다. 둘째, 나는 연금 계좌 안에서 굴리는 게 중요하다. 그럼 금 ETF고요. 셋째, 나는 진짜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된다. 그럼 실물금이죠. 마지막으로 그냥 제일 편한 게 좋다. 그럼 쓰던 계좌에서 바로 ETF 사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요. 이 원싱 법칙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. KRX는 뭐다? 비과세. 실물금은 시작부터 마이너스 10%. 골드뱅킹은 수수료가 비싸다. 이 세 개만 외워도 실패는 안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16%나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자,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48%. 이게 뭘까요? 네, 폭락했다는 지금 금값이 1년 전보다는 무려 48%나 오른 상태라는 겁니다.
그러니까 단기적인 출렁임에 너무 후들리기보다는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사모으고 있는지 이런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. 금의 장기적인 가치는 여전히 굳건하거든요. 자, 이제 금으로 가는 5개의 길이 환히 보이시죠?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미래 자산 계획에서 이 금이라는 친구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볼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